제 소개를 짧게 할게요. 저는 이제 이혜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소아치과 의사예요. 저의 면허는 미국에 있고 케냐에 있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진료를 하진 않고 지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있고 이제 국제모자구강보건센터라는 센터를 2023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여러 개도국에서 어머니 그리고 어린아이 중심으로 치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국제구강보건 동향회의의 선교와 국제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 사업 과제를 하는 사람인데 이 선교 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태일 선생님한테 저도 뭐 하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보건 필드에서 이렇게 구강 건강이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치과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면 어떻게 좀 더 전략적으로 국제보건, 국제구강보건이 나아가는 것과 맞추어서 우리 또 치과 선교도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아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대 다닐 때 사진이에요. 20년 전. 많이 달라요. 제가 하버드 치대를 다녔는데 제가 2학년 때부터 이제 동네 보건소, 헬스 센터라고 하는데 동네 보건소에 그 소아치과 부서에서 봉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 보건소가 재정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게 됐어요. 소아과 부분만. 근데 보건소가 체어가 7개고 너무 훌륭한데 또 그 치과 의사를 보려면 한 2달 정도 대기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 메디케이드,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그 보험이 되는 보건소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2달 동안 기다려서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아이들이 다 또 먼 보건소로 옮겨가고 다시 기다림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치대 2학년 때 이제 이 보건소를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학생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친구들이 이 보건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누군가 면허 있는 분이 계셔야 됐었고 그 밑에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 뭐 1, 2학년은 교육하고 이제 3, 4학년은 이제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막 법적인 문제도 많고 또 무슨 이제 일이 생기면 malpractice 인슈런스도 있어야 되고 무슨 간염 주사, 뭐 백신 이런 거 다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게 거진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 치대 교수님이 엄청 말렸어요. 하버드에는 이렇게 임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없었어요. 다 교육 아니면 환자를 건드리지 않는. 근데 지금 환자를 건드린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이해가 가고. 근데 제가 그때는 정의감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했고 이뤄냈고 지금 하버드에 교수로 있는 제 친구랑 둘이서 그 보건소를 해서 토요일마다 치대 학생들은 바쁘니까 주중에는 토요일마다 저희가 가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하버드 치대 전체 학생의 86%가 참여했어요. 그 니드가 있었거든요. 더 어린 환자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고 노쇼가 너무 많았고 학교에서 보는 환자들은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다음 슬라이드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 매사추세츠는 메디케이드 리임버스먼트 레이트이 참 좋아요. 그래서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으면 주 정부에서 그 병원한테 돈을 주죠. 근데 그게 꽤 좋아요, 레이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리 레이버잖아요. 공짜 인력. 학생들은. 근데 학생들이 이제 14명이 가서 뭐 1, 2학년은 석션하고 3, 4학년은 치료하고 치료도 뭐 퍼펙트미, 크라운 다 했었어요, 아이들. 그런 거를 하면은 인컴 제너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은 돈 안 내시고 메디케이드의 그 커버가 다 프리니까.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 안에 있는 요소들을 잘 사용하면 지속 가능한 저희가 펀딩 제로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건소는
인컴 제너레이팅 하고 지금도 하버드에 가면은 가장 큰 학생 활동으로 돼 있어요. 아직도 병원이 러닝하고 있고 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제 짧은 경력에 이제 막 트로피 같은 이러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배웠어요. 퍼블릭 헬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환자를 너무 좋아해갖고 소아치과를 한 이유도 그 부모님과 아이한테 둘 다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 분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한국 어머니도 어려우시다고. 근데 저는 어머니랑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아치과를 이제 첫 학년 때 마음을 먹었는데 한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환자 거의 몇백 명이 다른 동네로 가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그 주위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좋은 치료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 그래도 저는 이제 임상의가 되려고 했었어요. 별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치과대학 때는 그죠? 치과 졸업하면 이제 개업하고 이렇게 아니면 뭐 학교에 남는 몇몇 분도 계시고 하지만 보건이라는 거는 좀 큰 주제니까요. 그래서 예 사진.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졸업을 했을 때 2008년 9년 때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터져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 제가 졸업을 하고 소아치과 전문의 과정을 떨어지고 뭘 해야 되나 GPR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너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페이닥터도 안 구하고 그랬을 때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군의관을 4년을 했어요. 론을 갚으려고 갔는데 처음에는 보통 미국에서 군의관을 가면 이제 인디안 마을이나 감옥에를 가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진짜 부족한 곳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저는 어디로 파견이 됐냐면 저는 해군 그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중앙정부 연방정부 보건부 헤드쿼터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전체 보건소의 그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그런 행정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왜 그럴까? 제가 그 미국 치프 덴털 오피서 밑에 직속으로 비서처럼 들어갔는데 보니 이 에이전시가 이제 6,000명인데 일하는 사람이 그 중에 치과 의사가 6명. 6명 중에 3명이 치과 관련 일을 하고 3명은 또 그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군의관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가는 길이었는 거였어요, 치과 의사가. 그래서 이제 갓 졸업한 제가 막 알 수도 없는 그런 거를 맡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모르니까 그 막 뭐 보험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지. 그래서 제가 야간으로 석사 파트타임을 들어갔어요. 마스터 퍼블릭 헬스라고 보건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DC에 가까운 존스 홉킨스에서 그거를 이제 파트타임으로 3년을 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의료 개혁이나 정책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살 정도 됐는데 29, 30이었는데 그러니까 안 해봤던 거니까 몰랐던 거예요. 저는 환자 보는 거 좋아하고 이제 엄마들 애기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메이비 뭐 주말에 동네에서 봉사하거나 단기 선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책관이 돼서 이걸 하다 보니까 와 정말 말 하나만 바뀌어도 기초적인 보장되는 치료 안에 이제 스케일링 2번 뭐 1년에 한 번 충치 치료, 치아후식 치료, 레진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한 3만 명 크게는 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렵죠. 그걸 다 계산해야 되고 치과 의사는 충분하게 있는지 막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그런 말들을 만드시지만 그 정책의 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을 다니면서 보건 석사를 마치고 보건 정책으로 박사를 다시 하게 돼요. 공부를 너무너무 오래 했어요. 신랑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아기 1살 때 시작해서 제가 5살 때 그 2번째 박사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요. 같이 많이 못 있어줘서.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공부가. 막 시험 문제도 그랬어요. 정책학 하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예요. 100페이지 이렇게 병원 보고서를 주면서 이 종합병원이 지금 망해가는데 살릴 방법을 써라. 이게 뭐 박사 시험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의 정책과 그 파이낸셜 리포트 다 읽어서 어느 부서를 뭐 이렇게 키우고 뭐 막 그런 걸 일단 배웠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때 오바마 케어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것을 하고 이제 오바마가 이제 스텝 다운 할 때 저도 4년 제대를 하고 마음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소아치과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소아치과 해봐야겠다 해서 레지던스를 갔어요, 뉴욕에. 근데 뽑아주시는 분도 그랬어요. 너 같은 애를 뽑기는 좀 그런데 왜냐면 환자 진료를 쉬었으니까 오래. 근데 8명 중에 1명은 너 같은 애가 돼도 좋을 것 같아 이러고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뽑혀서 소아과를 어디로 갔냐면 할렘으로 갔어요. 뉴욕의 할렘. 뉴욕의 할렘 아시죠? 진짜 안 좋잖아요. 막 세이프하지 않고 그 미국에서 천식이 가장 높고 소아 천식이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레지던트로 월 수마다 전신 마취를 하고 환자를 4명씩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8명을 봤죠. 근데 그 대기자가 6개월이 넘게 있어요. 다 건강해요. 2살, 3살, 4살. 근데 충치가 너무 많아요. 막 3살인데 충치가 15개야. 그럼 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살짜리 아이 환자를 봤는데 제가 이거 하든 네, 이게 2012년 뉴욕 아티클 기사인데요. 이렇게 perfectly healthy, 너무 건강한 뭐 암 이런 거 없고 건강한 아이들이 전신 마취를 하고 충치 치료를 받는 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가 10년 넘었는데 지금 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덴털 서저리를 하는 병원에서는 DC 같은 경우는 제가 웨이팅이 9개월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막 앱세스 있고 아픈데 9개월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SDF로 시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파프 묶어놓고 뽑죠. 동물처럼. 저 너무 싫어하거든요. 트라우마고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충치가 너무 많고 아이는 너무 어려서 치과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국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문해율이 헬스 리터러시가 높고 어머니들이 워낙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래서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SDF도 많이 안 한대요. 근데 미국, 영국, 호주 아주 난리 났어요 지금. 작년에 제가 런던 메디컬 소사이티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와달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소아 건강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 소아과 의사인데 저만 치과에서 했거든요. 왜 불르나 했더니 제 슬라이드를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이들 6살에서 10살 아이들이 가장 입원하는 가장 넘버 1 리즌이 충치래요. 치아후식증. 말이 안 되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방이 가능한 병이잖아요. 근데 1년에만 쏟는 돈이, 근데 이것도 옛날 데이터인데 2017년 30 million pound를 나라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하니까. 저희 환자도 이 전신마취 수술, 충치 치료 이렇게 다 받고 나면 비를 받으면 한 4만 불 나온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치과는 몇천 불 안 돼요. 오히려 마취과 의사비, 수술실 사용비, 회복실비, 뭐 미국은 엄청 비싸잖아요.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타면 5천 불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이 안 돼 있으면. 뉴질랜드는 그 소셜 웰페어가 너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1년에서 2016년까지 봤을 때 14세 미만 전신마취를 하고 충치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수가 거의 2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요거 영국 데이터. 6살에서 10살 사이 아이들이 입원하는 이유는 이제 그 충치 때문이다. 그리고 5살 아이들의 쿼터, 4분의 1이 치료받지 않은 치아후식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카데미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가 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이 풋스텝을 개도국이 밟으면 안 돼요. 실패한 모델이에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일하는 뭐 케냐나 다른 데서 설탕 섭취가 많아지고 치과 방문이 많지 않고 치과 의사도 적고 해서 아이들이 막 5, 6살인데도 막 고름이 5, 6개 차고 이러면은 발치하는 방법밖에 없고 덴처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 그게 막 오고 있어요. 한 6년 전만 해도 제가 일하는 마을도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마을인데 그러니까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마모가 많긴 했지만 감자 먹고 토마토 먹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 5년 전에 약간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게 생겼어요. 몇 개가 마을에. 근데 사탕이 1실링이면은 이제 1원, 10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싼 거예요. 이 슈거리 프로덕트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큰 애들은 괜찮은데 유치원 아이들 보면 그냥 아무 도구 없이도 충치가 막 4-5개 된단 말이에요. 치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 접근성이 전무한 곳인데 그래서 좀 무서워요. 이 치아 의식증의 어떤 그 웨이브가 막 오지 않을까 또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연구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업스트림 어프로치라고 해요. 저희 이게 임상의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앰뷸런스에 태우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한데 이제 뭐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의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빠지지? 사람들이 물에? 그게 이제 업스트림 띵킹이에요. 그래서 막 강 위로 가봤더니 강둑이 무너져 있어요. 아니면 어두워.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아, 여기에다가 이제 불도 켜고 밝게 하고 댐도 고쳐야겠구나. 그게 그 정책적이고 예방적인 생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다만 이제 치과 의사는 개업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거의 이제 90%가 넘고 이쪽이. 그리고 이 업스트림을 생각하는 분이 적은데 연구하시고 정책하시고 보건하시는 분 중에서도 정책을 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여기 다 또 치과계에서 오셨으니까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병이에요, 진짜. 전 세계에서. 어린이에게도 그렇고 어른에게도 그렇고 prevalence, 유병률이 가장 높은 병이 구강 질병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치아 의식증이랑 이제 치주염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뭐 solid한 사이언스예요, 이제는. 그래서 구강 이 캐비티가 오럴 캐비티가 몸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강에 질병이 생기면 몸의 다른 부분에도 질병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고 당이 높아지면 치주염이 더 심해지고 치주염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당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고 고혈압, 조수가 그 폐렴 요새 한창 이제 주목받는 그 알츠하이머랑 오럴 디지즈도 있고요. 폐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베트런스 하스피럴 군인 병원이 이렇게 전국에 있는데 군인 병원에는 많이 아프시고 오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사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병원균, 폐렴균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벤틸레이션을 한 다음에. 근데 2017년쯤에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당연히 치과 의사 아니고 이제 돌봐주시는 간호원 혹은 간호조무사분이 보니 이분들이 계속 침대에 계시고 막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구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제 닦아주셨죠, 깨끗하게 양치질을. 그랬더니 폐렴이 너무 확 준 거예요. 폐렴만 준 게 아니라 사망률도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연구자들이. 그랬더니 세이브하는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을 벤틸레이션을 해서 쭉 병원에 있는 그 병원비가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걸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모든 미국의 군인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구강 위생 그 오럴 하이진 프랙티스를 제공한다를 팔리스로 만들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너무 확실해서. 또한 그 위험 요인들을 다른 많은 성인병들과 쉐어해요. 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음주, 흡연, 그리고 poor hygiene 이런 것들이 충치, 치아의식, 치주염, 뭐 트라우마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당뇨병, 비만, 암, 심장병, 폐질환 이런 것들도 공통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년도 전까지는 저희가 그 감염병의 에라였거든요. WHO에서도 말라리아, TB 이런 것들 집중하고. 근데 지금은 NCD, Non-Communicable Disease의 에라예요. 케냐도 가난한 곳들도 이제 막 전염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이런 걸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죠. 뭘 드시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게 구강 질병을 Non-Communicable Disease에 넣는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어요. WHO가 시작을 했고요. 3년 전에. 그러면 많은 것들이 집중될 거예요. 이제 뭐 암이나 심장병 같은 그 비전염성 질환의 시대가 왔는데 구강 질환이 들어가면 윈윈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4x4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4가지의 성인병, 비감염 질환과 4가지의 위험 요소, 흡연, 음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멘털 디스오더 그룹들이 정말 그 애드보커시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멘털 디지즈, 알츠하이머나 뭐 ADHD 이런 멘털 디지즈가 그 NCD에 들어가게 됐고요. 몇 년 전에. 지금 저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럴 디지즈란 컨디션이 6x6 모델로 NCD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옛날 데이터예요. 미국 데이터고 1996년부터 2013년에 미국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쓴 질병 10개를 나열을 했어요. 1위는 당뇨병, 3위는 요통, 7위가 구강질환. 1년에 얼마? 59빌리언 달러를 써요.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는? 0에 약해서 엄청 많은 거거든요. 59조 달러인 거죠. 10위가 보시면 임신과 출산에 관한 모든 지출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구강질환이란 말이죠. 근데 요 페이퍼를 내신 분이 올해 또 내셨어요. 이건 옛날 데이터니 지금은 어떨까? 7위였잖아요. 구강질환이 지금 몇일까요? 게스. 5위? 5위. 비슷해요. 3위예요. 근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따라갈 만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치과와 메디컬과 덴털이 분리되어 있고, 제가 병원에서 풀타임 패컬티로 일했지만 치과 보험 안 줘요. 따로 사야 돼요. 그거는 돈을 내고. 그러니까 점점점 지출도 많아지고 케이스 넘버도 많아지지만 정책이 따라잡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병, 구강질환. 1위는 여전히 이제 당뇨병이 되겠고요. 이것도 조금 옛날 데이터인데 CDC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뭐 한국은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그죠?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인종이 많으니까 치료받지 않은 치아 의식증이 있는 어른은 4명 중 1명 정도 되는데, 이걸 인종별로 나누니까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이 훨씬 높아요. 백인보다. 왜일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저희가 인컴이랑 무슨 그 학력 이런 것도 다 맞췄는데 굳이 인종별로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뭘까? 제가 이런 연구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패밀리 인컴, 가정 소득이 많을수록 1년 안에 치과 진료를 받았던 비율도 높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반 정도가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간대요. 보시면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으면 5명 중에 1명만 치과를 가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2019년에 란셋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거의 저널에서 임팩트 팩터가 제일 높은 훌륭한 저널에서 한 발간되는 그 홀을 통째로 구강 건강, 국제 구강 건강, 글로벌 오럴 헬스 불평등, 디스패리티에 대한 걸로 논문을 한 거의 15개를 내요. 2019년에.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가장 흔한 병, 가장 비싼 병, 근데 가장 언급되지 않는 병인데
이거는 사회적인 질병이 아닌가 하고 막 그런 훌륭한 논문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모멘텀이 시작이 됐고요. 2019년. 그러면서 WHO가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집중을 구강 건강을 하고 있어요. 2021년에 우리가 이제 법을 상정하듯이 WHO에서도 이제 법이 상정되면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게 통과를 시키는데 구강 건강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 안이 통과가 돼요. 2021년에. 그러면서 원래 WHO나 유네스코 이런 국제기구들은 천천히 움직여요. 크니까 몸이. 근데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 리포트가 지금 2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세계 구강 건강 전략, 2023년에는 세계 구강 건강 행동 계획,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각 나라는 어떤 행동을 하고 보험에 어떤 것들이 기본적인 수가로 마련돼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사이에 이제 WHO는 세계를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지역마다의 구강 리포트도 새로 나왔어요. 중간에 보시는 글로벌 오럴 헬스 액션 플랜은 제가 서울대에서 치대 학생들이랑 한 학기 동안 그 리포트만 읽어요. 100페이지 되는데 거기에는 11개의 중요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옵셔널 지표가 있고 나라가 WHO가 시민사 단체가 학계가 그리고 영리단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눴어요. 거의 바이블이에요 지금은. 모든 구강건강 사업과 정책과 그랜트가 이걸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 링크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구글에서 찾으시면 글로벌 오럴 헬스 액션 플랜이라고 찾으면 요거는 제가 리뷰에 참여했던 드래프트 버전이지만 이게 파이널 버전이거든요. 요걸 다운로드 PDF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 1, 2학년을 데리고 이거 쭉 읽어가면서 이제 정책 개발 수업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2030년까지 여러 개의 구강 질병을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 줄이겠다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지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구강 건강 사업을 개발할 때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거죠.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소셜 매스, 그 숫자 지표인데 지금 레졸루션이 조금 안 좋아서 잘 안 나오는데요. 1년에 구강 질병으로 몇 명이 고생을 하고 있냐면 3.5 빌리언, 3.5 빌리언의 사람이 어떠한 구강 질병이 있어요. 뭐 oral cancer, 뭐 dental caries 이런 게 있어요. 거의 전체 인구의 반인 거죠.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구강 건강에 지출하는 돈이 1년에 390 빌리언 달러예요. 치료에 지출하는 돈이. 플러스 치료에 지출하는 돈 때문에 학교도 못 가죠. 직장도 못 가죠. 그러면 그게 indirect expense거든요. 뭘 못해서 잃어버리는 돈. 그게 또 3 빌리언이 넘어요. 1년에. 그러니까 엄청 비싼 돈이에요. 비싼 병이에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는 이제 그 비전염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병 5개. 정신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폐질환, 모든 종류의 암. 요거를 이제 그 케이스 넘버로 동그라미 크기를 한 거예요. 구강 질병은 이 5개 동그라미를 합친 것보다 1 빌리언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인 거예요. NCD에서 Oral Disease도 NCD라고 정해버리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럼 파워가 세지겠죠, NCD도. 오럴 헬스는 항상 덴탈이라 의료에서 국제보건에서 이렇게 제외되던 거에서 이제 NCD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걸 하려고 작년 11월에 방콕에서 WHO 최초로 세계 구강보건 학회가 열렸고 컨퍼런스가 이제 각 나라의 보건부 장관, 치과장들이 다 모여서 각 나라의 숙제를 줬어요. 이 지표에 맞게 국가 내셔널 오럴 스트레지를 얼라인을 해라. 엄청 열심히 그걸 얼라인을 하셨고 이제 올해 9월마다 UN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비전염성 병에 구강 질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등수가 중요해요, 한국은. 그걸 제가 배웠어요. 지금 제가 한국 온 지 3년째인데요. 되게 중요한 QS 랭킹 저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미국에서 있을 때. 되게 중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구강 질환이 1등이에요. 1등. Low income country, 뭐 middle income country, high, doesn't matter. 뭐 여기 보시면 이제 low income이니까 말라리아 많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근육 질환, 이건 하이 인컴에 많아요. 뭐 허리 아프고 뭐 이런 거.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던, 어디에 계시던 1위는 oral disease. 이런 질병도 흔치 않아요. 근데 oral disease는 이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구강 글로벌 오럴 헬스의 바이블, 글로벌 오럴 헬스 액션 플랜을 보시면 타겟,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는 중요한 이 부분들이 11개, 거기에는 뭐 설탕세도 들어가 있고 이제 중요 질환들을 5개로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어린이 충치, 어른 충치, 심각한 치주염, severe periodontitis, 그 다음에 oral cancer, 그리고 edentulism, 이가 무치한 거,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도 이제 타겟에 들어가 있고, 6개의 전략 목표가 있고, 100개의 액션 아이템이 있고, 모니터링 네트워크랑 29개의 각 나라에서 픽앤추즈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지표들도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런 게 나와본 적이 없어요. 세계 구강 건강 역사에. 그래서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hopefully this is the beginning. 근데 이게 window of opportunity 수도 있어요. 또 몇 년 있다가 다른 병이 굉장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니까 이게 목표가 저희 5년 남았잖아요. 이 시간에 구강 건강이 얼만큼 포지셔닝을 잘하느냐에 따라 저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1차 진료로서 기본 보장된 그 건강 서비스로서 구강 건강이 다시 리브랜딩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몇 가지 타겟을 볼게요.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오버라이팅 타겟이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인구의 80%가 Essential Oral Health Service를 받는다.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인구로 했어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Essential Oral Health Service가 뭔가가 중요하겠죠. 또 누가 그걸 딜리버 하는가가. 근데 WHO는 국가의 어떤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권고해요. 그걸 mandatory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기초 보장된 구강건강 서비스가, 말을 하자면 1차 구강건강 서비스가 뭔지 각자 정할 거다. 그러면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도 임산부 데이터로 각 주의 그 CDC 서베이를 제가 그 분석을 했는데, 어느 주는 1년에 스케일링 2번 주고 끝나요. 어느 주는 그것도 없고, 뉴욕, 제가 있던 뉴욕 같은 주는 임플란트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 달리 선을 그어버리면, 여긴 너무 중요해서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 여기는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선택적인 치료, 이 선을 긋는데 그걸 잘못 그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거는 WHO의 역할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각 나라의 수장들이, 각 나라의 연구가들과 구강건강 정책관들이 이것을 잘 듣고 정말 이 기초로 보장된 구강건강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한테도 영향이 와요. 왜냐하면 보험과 수가는 의사의 행동을 딕테이트해요. 결정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제 그 병원이 적자가 나는 걸 감수하고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페어하지가 않아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은 의사들은 좋은 행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저도 배워가고 있는데, 한국에는 어마어마 훌륭한 장애인 구강병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중앙에 있고 이제 각 도마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저번에 제가 무슨 세미나를 갔더니 치위생사분이 그 장애인분이나 가족분한테 구강위생 그 교육을 시키면 10분인가 15분에 얼마가 나와요. 5만 원인가 뭐 7만 원인가 나와요.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교육에 돈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저한테 10분이면 전 충치치료 2개 할 수 있어요. 소아치과에서 하니까 빨리 하거든요. 근데 10분 동안 그 양치질을 뭐 마스 테크닉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데 나한테도 인센티브가 없으면 제가 그걸 안 하겠죠. 그 10분이 충치치료를 하겠죠. 제 환자가 다시 왔어요. 6개월 진료에.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막 caries free예요. 충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검진을 했는데. 와, 막 잘했다. 환자와 저한테 오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충치가 더 많아야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죠. drill, feel, bill. 근데 당뇨병에서는 이게 이제 value-based care라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제가 의사인데 당뇨병 환자들 이제 100명을 관리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잘하고 막 짐도 운동도 하시라, 막 음식도 잘 드시라, 막 이런 걸 너무 잘해서 이분들의 HA1C 레벨, 글루코스 레벨이 너무 좋아졌어. 보험회사에서 환자한테 돈을 주고 저한테 돈을 줘요. 건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보건과 영리보험회사가 겹치는 한 부분이에요. 스위스바트. 건강해지면 환자가 건강해지면 보험회사 너무 좋아요. 트리트먼트를 안 써도 되니까. 보건 그게 얼티메이트 골이에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할 때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환자와 의사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막 시작이 돼요. 오하이오에서 이제 이런 충치 없이 온 환자들한테 이제 인센티브 주고 이런 모델들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20-30년? 아마 제때 못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모두가 돈도 세이브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지금으로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각 나라에 치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치과장이 없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게 한국도 그럴 때가 있대요. 치과장, 치프 덴털 오피서가 계신데 치과 의사가 아니신 거예요. 그냥 공무원. 그럼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임기도 되게 짧으시대요. 막. 그래서 치과장이 있는, 그러니까 치과로 트레이닝을 받고, 퍼블릭 헬스 트레이닝도 받고, 그래서 나라의 그 구강건강 정책을 짜고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말감. 아말감 이제 또 저희 이제 머티리얼도 너무 좋아지고 이러고 지금 막 그 환경 보호의 세대잖아요. 근데 아말감이 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아말감을 쓰지 말자. 근데 저도 조금 약간 그게 있어요. 왜냐면 아말감을 쓰면 너무 좋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장애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한데 이제 아말감 쓰지 말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고요. 그리고 슈거 텍스. 미국에서도 한 지금 10개의 주가 하고 있고 영국 하고 있고 한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국 근래에 했었고 설탕세예요. 담배세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조금 더 뭐 2,000원이면 2,200원 이렇게 비싸게 해서 사람들이 덜 사게 한다라는 컨셉인데 이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근데 이 세금이 이제 돈이 거치잖아요. 그럼 뭐 그 돈을 어디다 써요? 뭐 비만 치료나 당뇨병 치료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구강으로는 오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걸 earmark를 해야겠죠. 라인 아이템을. 설탕세로 거친 금액의 몇 %는 구강건강보건 서비스를 위해 활용한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 펀딩을 스큐어 할 수 있는 거고. 불소. 이거 지금 너무 핫토픽이에요. 근데 제가 또 놀랐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불소를. 그러신데요. 그래서 진짜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국민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것 같아요. 매일 놀라요. 막 데몬스트레이션도 너무 잘하시고 막 축제 노래하고 이런 것도 아주 되게 보컬한 민족인 것 같아요. 보이스가 아웃하고 그걸 또 정부가 들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미국에서는 탄핵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구조는 돼 있는데 미국은 탄핵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Anyway, 미국에서는 지금 플로라이드가 미국 역사상 보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일 10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요. 수돗물 불소 사업이.
구석구석 시골까지 다 가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이 불소를 다 빼고 있어요. 각 주마다. 그래서 이제 보건 쪽에서는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scientific proven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뺀다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좀 이디올로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Big Brother government가 아니라 이제 각자가 뭐 충치 치료, 불소 원하면 불소 있는 치약을 사면 되지. 근데 사실 그 치약을 사기가 어려운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소는 핫토픽이고 이거 좀 보시기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제 WHO의 그 자매 기관인 세계보건연합이라는 기구가 제네바에 있어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각 나라의 보건학회가 멤버로 있는 130개의 멤버가 있는 연합인데 이 연합에서 성명서를 그 정책을 발표를 해요. 불소에 대한 optimal level of 불소에 대한 액세스. 제가 이거에 이제 1저자를 했는데 케냐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리프트밸리 지역은 불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불소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오히려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빼는 거는 그 개개인의 몫이 아니잖아요. 수도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optimal level, WHO가 권장하는 0.5에서 1.5 ppm 사이에 레벨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짧은 그 정책 성명서를 저번 달에 발표를 했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1차 진료, 프라이머리 케어에 어떻게 구강 건강이 그 통합되는가. 여기에서 에센셜 덴털 메디슨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의 반 이상의 나라가 이 필수 치의약품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럼 이건 뭘까? 요 얘기를 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저는 임산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임산부와 어린이의 충치가 참 재밌어요. 저는 막연히 그냥 엄마랑 아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소아치과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조산율과 치주염의 관계가 있고 causality는 아직 아니지만 positive association이 있고 엄마가 치료받지 않은 치아후식증이 있으면 아이에게 치아후식증이 걸릴 확률이 3배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전자 뭐 우리 엄마 충치 많았어 나도 많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는 아이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음식도 제공해주지 어렸을 때는 이도 닦아주지 하니까 엄마가 갖고 오는 어떠한 행동이 아이한테도 전달돼요. 이걸 헬스 캐피털이라고 하거든요. 네,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서비스적으로 개인적으로 임신 전, 중간, 후에 어떠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가 봤을 때 그 에센셜 오럴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과 그리고 산전 산후 서비스에 구강 건강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백신 맞으러 엄청 자주 가잖아요. 2개월, 4개월, 6개월 가는데 그때 구강 교육하는 거 이런 걸로 해서 2022년에 이제 페이퍼를 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 이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세계보건연합에서 모자 구강건강 성명서를 내서 국제기구 그리고 여러 나라의 보건부들이 사인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기구는 모자 구강건강 보건을 위해서 일할 거다. 50개 그 단체가 보건부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고서 이제 서울대로 왔고 거기서 하나하나 그 사인한 사람들이랑 과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어린이의 건강을, 구강 건강을 이제 그 임프루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뭐 팔리시 레벨에서 막 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1년에 반 정도 케냐에 있는데 케냐에 가서는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 말씀 듣고 거기에서 사업 시작하고 결과를 내서 더 많은 자원과 시스템들이 이런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구강건강 성명서이고요. 한국에서 아직 한국 대한여자치과의사협회 사인하셨다. 혹시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또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가려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Essential Dental Medicine이라는 것은 Essential Medicine 리스트에 속한 건데요. WHO가
수십 년 전부터 에센셜 메디슨 리스트라는 걸 발간을 해요. 제 기억에는 경년으로 발간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 저희가 선교 가는 지역에서도 이것들은 필수야 라고 하는 게 뭐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치의약품 3개가 들어갔어요. 이거 문제를 내려고 가린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인데 문제를 낼까요? 뭔 거 같으세요? 그 기본 3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치과 진료. 교육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핸드믹스 GI 시멘트, 실버 다이아몬드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 바니쉬, 아니면 투스페이스트. 그 3개를 에센셜 덴털 메디슨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저보다 훨씬 임상으로 뛰어나시니까요. 트래디셔널 웨이잖아요. 드릴, 필 해서 채우고. 근데 이제는 캐리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트리트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 특히 그 어금니, 위 어금니 이런 데는 SDF의 안 좋은 점은 이제 스테인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충치가 있을 때 한 방울보다도 적게 마이크로 브러쉬로 찍어내면은 충치 있는 그 캐리즈 있는 부분만 까맣게 스테인이 되고 충치가 딱 멈춰요. 딱딱해져요. 어레스트 되거든요. 이게 1분이 안 걸려요. 진료가. 석션 없어도 돼요. 유치 볼까요? 사실 여기에 레진을 하면요, 플로러브를 해도 금방 떨어져요. 이게 리텐션이 진짜 적고, 이거를 치료하려고 여기에다 라이도케인 하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애들이 막 뒤집어져요. 여기 뭐 드릴해서 해도 잘 안 되는데,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2년 안에 빠질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치료가 끝이에요. SDF.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테인이 멈춰졌을 때 그 위에다 당일날 해도 돼요. 그 위에다가 글래사이노모, 뭐 GC도 좋고 뭐 브랜드 다 좋아요. 그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실런트도 되고 충치 그 레스토레이션도 돼요. 보기에 너무 나쁘지 않아요. 얼마가 갈까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옛날 연구도 적어도 3년은 간다고 그랬어요. 잘 된 글래사이노모는. 근데 지금은 뭐 반딩 스트렝스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2개를 더 더했어요. WHO에서 그 필수 치의약품에 그 low viscosity, high viscosity 레진을 더했는데 요거는 살짝 이제 전기나 물 없는 곳에 석션이 있어야 되니까 레진은 모이스처 컨트롤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이 3개는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케냐 동부 쪽에 해안가 마을에 저기 빨간 점 있는 데서 일해요. 지도에도 안 나오던 마을인데 지도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요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흙집에 이제 막 나무 잎으로 지붕한 것에 농사 지으시고 어촌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시고 그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비 오면은 이제 배는 못 들어가고 저는 보통 배 타고 다니는데 저 그 포러블 엑스레이 들고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랑 30분 배 타고 가고 갯벌을 30분을 쭉 걸어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막 이렇게 무릎까지 물이 들어오고 말랐을 때는 이제 잘 걷고 가다 보면 애들이 이제 짐 들려고 막 나오고 그래서 마을을 올라가면은 이제 한 1,300명, 1,500명 정도 사는 마을이 나와요. 근데 반이 아이들이에요. 반이 아이들이고 어촌이고 석탄 만들러 살고 1년에 한 달에 인컴이 10,000원에서 10만 원 되는 곳이고 부모님들의 반이 문맹이에요. 스와힐리도 못 읽으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가 이제 3시간 걸어가야 있고 당연히 치과 서비스는 없어요. 이런 데서 어머니들이 인터뷰를 한 거죠. WHO 설베이를 갖고자가 어머니들 40명을 인터뷰를 2년 전에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가 아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연구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머니들을 이제 설베이에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구강건강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선생님들 어머니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과연 make sense 하냐 이 정도 레벨이면 알아들으시겠냐 내가 뭐 미싱한 거 없냐 그러면 고쳐주시고 해서 이분들과 함께 디자인한 구강건강 모듈이 있고 6개월마다 포러블 엑스레이로 바이트 윙 찍어서 occlusal caries 그리고 interproximal incipient caries까지 다 발견해서 SDF 도포해요.
그래서 6개월마다 그걸 반복하고 이제 충치가 덴틴까지 가 있으면 제가 SDF랑 GI로 치료를 하고 너브로 갔으면 이제 배를 타고 1시간을 나가서 발치를 하죠. 여기는 보건소에 덴털 서비스가 있는데 발치만 해요. 발치만. 그래서 그거를 2년을 리핏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이 충치율이 치아의식 프리밸런스가 50%였어요. 하나라도 있는 아이가. 그리고 이거 2년이 지나니까 15%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interproximal caries 이 사이에 있는 충치는 거진 다 어레스트 됐어요. 근데 GI는 실패했어요. 글라스 아이놈으로 제 실랑트를 다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아이들이 옥수수를 구워 먹어요.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옥수수가. 다 떨어져요, GI가. 근데 SDF는 워킹해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식습관을 잘. 그래서 뭐 연구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인간 중심 연구, implementation science, 그리고 뭐 참여 중심 연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뭐 이런 거지만 결국에는 그분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 이제 컨센트를 다 받아요. 지장을 찍으세요. 제가 이런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하면은 충치가 멈추는데 까맣게 돼요. 그 부분만. 그거 제가 치료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한 100명 중에 96명은 된대요. 근데 4명은 안 된대요. 그럼 그걸 또 어너해요. 다 저 기록해 놓고 이분은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다. 저거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드린 거는 그 제가 체어사이드 밴드 앤 룹을 하거든요. 거기서 발치를 하고 오면은 이제 밴드 앤 룹을 해갖고서 클립 해갖고서 이제 시멘트를 하는데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가 빠지면 이 링을 안 하면 뒤에 이가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그 다음 이가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이걸 링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머니들이 문맹률도 높고 너무 포린한 컨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림도 그리고 이제 막 모형도 엄청 많이 갖고 가고 이래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동의하시고 참여하는 그렇게 결정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 전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왔을 텐데 제가 뭐 비싼 치과 의자를 갖고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제너레이터 돌리면 하겠지만 저는 에센셜 덴털 메디슨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커튼롤로 딱 그 모이스처 컨트롤 하고 거즈 놓고 SDF 하고 글라스 아너시먼트 어시스턴이 만들어주면 딱 하고 그렇게 이제 환자들 봤어요. 그 바이윙 엑스레이 다 봐가면서. 그래서 저 의자를 쿠팡에서 5만 원 주고 샀어요. 저거 2개를 들고 가갖고서 220명을 6개월마다 진료를 했어요. 연구였죠. 보시면은 여기 어레스트가 됐죠. 충치가 까맣게 그 위에다가 글라스 아이노멀 핸드 믹스 해갖고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이제 캐비테이션이 딥한 건데 이렇게 까맣게 되고 진짜 딱딱해요. 저는 이제 디스포저블 프로브를 쓰거든요. 그 익스플로러를 거기서 이제 스토리라이제이션을 하려면 뭐 밥솥에서도 하고 이런 것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나라의 레귤레이션에 맞지가 않아서 저는 조금 환경적으로는 안 좋지만 일회용을 써요. 프로브를. 그래서 일회용을 써서 보면 너무 딱딱해요. 거기 위에 이제 글라스 아이노멀 핸드 믹스해서 커튼 롤로 하면 정말 잘 돼요. 잘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떨어진 케이스. 안에는 어레스트스 딱딱한데 글라스 아이노만 떨어졌어요. 6개월 뒤에 가니까. 저거 이제 붙어있던 케이스인데 붙어있던 케이스가 220명 중에 10명도 안 됐어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불소증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프리카 애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그 리프트밸리 지역에는 불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음용수에.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물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이 안 닦아서 설탕 많이 먹어서. 저는 약간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물에 많은 건데. 그래서 수도국을 찾아갔어요. 케냐 저 일하는 데에서. 불소를 메저하냐 컨트롤하냐. 아니 우린 재지도 않고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데요. 근데 제가 재니까 이게 농도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6개월마다. 그래서 지금 공대랑 같이 불소 측정하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쉽게 마을 사람들이 측정하고 걸러내는 필터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이러면은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지금 어젯밤에도 연구과제 하나 내고 그랬어요.
공대 교수님이랑. 그래서 저희 스태프랑 아이들 구강 건강 교육 시키고 이제 어머니들도 같이 교육을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패드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고 6개월마다 하고, 제가 또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알아요. 말만 해서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강제로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치약을 짜줘요. 칫솔은 다 나눠주고, 대나무 칫솔로 그것도. 그래서 강제 양치질을 해요. 하루에 한 번. 그게 아마 그 아이들이 하루에 하는 양치질 한 번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 콜게이트, 섭사하란 아프리카 콜게이트 지부장이랑 얘기해서 치약은 비싸서 처음엔 제가 사갖고 갔는데 못 갖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후원을 받아갖고 강제로 일주일에 5번 양치질을 하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선교 사업에서. 그래서 학교 구강보건 사업을 저희가 유네스코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2022년에 월드뱅크랑 유네스코, WHO 같은 유명한 국제기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학교 건강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에 구강 건강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0몇 개 나라를 조사했을 때 반 이상이 구강 건강에 대한 무언가를 하고 있대요. 그 무언가가 이제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게 서비스인지 교육인지 뭐 플로라이드 바니쉬인지. 그래도 허풀해요. 저희는 이제 나이로비 슬럼 에리아, 아까 거는 이제 동해안의 시골 마을이었고 빈민가에서 일을 해요. 근데 빈민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시골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시가 바로 옆에 막 스타벅스 같은 막 이런 건물도 보이는데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너무너무 옆집에 전기 훔쳐쓰다 불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모두가 다 같이 가난한 시골 아이들은 해피한데 여기 아이들은 되게 다크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이제 경험했을 때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또 빛나는 선생님들을 찾았어요. 정말 그 어떤 세인트처럼, 성인처럼 이런 막 그 양철 플레이트로 만든 학교에 불도 막 안 들어오는 이런 데서 그 배수가 안 되니까 물 넘치면 책상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그 귀한 선생님들을 8학교에서 3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데리고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시작했는데 구강 건강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구강 건강 교육은 없어요. 체계도 없고 1년에 한 번 정부에서 보내준 사람이 올 때 보건 교육을 하는데 뭐 성교육, 손 닦기 이런 걸 하는데 구강은 또 없대요. 그러니까 전무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항상 거기 있잖아요. 학생들은 항상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그러면 교육을 시키자. 그 구강 교육자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커리큘럼을 디자인해서, 왜냐면 교사니까 그거에 또 전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이제 팔로우업하는 프로젝트를 유네스코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구강 건강을 하고 그 전에는 세계 시민 교육을 했었는데 UN 학회랑 그리고 이제 한국 아시아 태평양 오피스 유네스코 학회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요거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이 선생님들 얘기를 한 10분 정도 다큐멘터리를 담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무쿠루라는 이게 동네 이름인데 스와힐리로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선생님들이 진짜 롤 모델이세요.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근데 감사하게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뉴욕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을 타고 극칸느가 아니라 칸느 독립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2개 더 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선생님들 모아서 이렇게 아트, 크래프트를 사용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재밌게 교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가 너무너무 풍부해요. 지금 WHO에서 만든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구강건강 교육 모듈이 있어요. 그걸 마치면 WHO 이수증이 나와요. 심지어.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고 미국에서도 미국 의사들이 만든 구강건강 교육이 임산부, 노인, 아이 이렇게 또 주제별로 다 돼 있어요. 프리, 포스트 테스트도 있어요. 연구에 쓰셔도 돼요. 그 교육하기 전과 후에 구강건강 지식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이제 엠트리라는 NGO랑 서울대학교 그리고 유네스코 케냐 오피스랑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키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제 인생의 저의 그 커리어의 목표예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 시스템, 정책. 그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무보급으로 인센티브 없이 하라는 거는 unfair하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선교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 분야는 잘하는데 또 제 선교사는 아니니까. 근데 저 케냐에서도 굉장히 친하게 지는 가면 맨날 이렇게 얻어 자는 선교사님 계신데 저 진짜 믿어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스페셜 페이버가 있어요. 편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정말 그 산다는 것은 저야 뭐 1년의 반을 케냐에 있어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세인트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국제보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국제국왕보건 이런 일들과 의료선교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해요. 저희는 보건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저희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3D 크라운 프린팅, 임플란트 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또 이윤을 남기게 하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많이. 소아과 치과도 진짜 많아요. 막 공장처럼 환자 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그 필요를 찝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게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또 1차 진료, 저희가 막 하이 레벨, 하이 테크닉 수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대부분 수술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 1차 진료를 어떻게 잘할까. 그리고 모자, 이건 또 너무 방금 제가 이렇게 밖에서 훔쳐보긴 했는데 그 선교사님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그런 개도국에서 간호원 모자 건강을 위해서 이제 교육시키는 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애를 셋 넷은 기본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들이 산전 서비스, 프리네이럴 체크업을 하러 올 때만 병원에 와요.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요. 아프지 않는 이상. 근데 임신을 하면 건강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게 기회죠. 적어도 4번은 오는데 임신 중에 그때 어떻게 우리가 구강건강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혹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 저희가 이렇게 막 웨스턴 컨트리 아니면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이거 해야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선교든 보건 그 과제든 그 들어야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분 마을의 사정은.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지금 2011년부터 일했거든요. 학교도 세우고 막 이랬는데도 저희 애기도 데리고 가니까 이제 애들이 다 같이 컸어요. 2살 때부터 데리고 가서 지금 10살인데 근데도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딱딱한 옥수수를 먹는다는 거를. 그래서 글래스아이언 엄마가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마을의 전문가라는 걸 갖고 이제 언어를 하는 거. 그렇다면 선교는 뭐가 다를까? 더 비슷하지 않나? 저희 총장님, 학장님, 치대 학장님이, 얘기해도 되나? 전에 학장님, 지금 말고, 전에 학장님이 저희를 보시면 항상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근데, 교수님,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근데 저는 월급을 받고 이게 제 일이에요. 국제보건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봉사를 하지 않거든요. 연구를 하고. 근데 선교는 어떻게 다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워킹하지 않으면 사람은 나가 떨어져요. 못 버텨요. 아무리 내가 양치질 잘 가르치고 싶어도 그 시간에 대한 페이가 없으면 저는 제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제 가족도 있고 이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는 그 시스템이 생길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버텨나갈 수 있게. 영어로는 keep on keeping on spirit이라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지지해주지 않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하시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인간은 워킹하는 시스템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만들고 싶은 거고. 근데 선교사님들을 제가 보면은 그거와 다르게, 그것에 반하게 시스템이 워킹하던, 워킹하진 않던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있는 마지막 세이프티넷 같아요. 그래서 그런 험난한 곳에도 시스템이 전혀 없는 곳에도 심지어 주민들이 감사해하지 않는 곳에도 이제 이런 의료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저희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